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손저림 잠만 잘못 자도 손이 찌릿찌릿하고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저림이 아니고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손저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양상이 무척 다르다고 하는데 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림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신경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림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딸하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손목 잡고 잼잼잼 해가지고 전기 이렇게 오르기. 돌리는,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저림이고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신경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저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생기는 저림은 뭔가 찌릿찌릿하다, 그다음 감각이 둔하다, 그다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타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의 저림이거든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저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목 디스크 환자로서 손저림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냥 피가 안 통한다 정도의 손저림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벌레가 기어다닌다, 막 타는 듯한 뭐 이런 지금 증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참 다양하게 손저림이 나타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이 손저림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네. 왜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네. 손이 저리다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혹시 내가 중풍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풍 때문에 저리는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저리는 거예요. 이게 중추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뇌랑 척수, 뇌랑 이어진 척수가 중추신경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척수에서 척추관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을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저림의 양상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신경 때문에 저리는 거를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손저림의 양상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최 원장님?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네. 위에서부터 한번 쫙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전기줄 같아서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면 쭉 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아시는 경추 디스크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눌러서 그 이하로 저리는데 쭉 라인을 따라서 저리게 됩니다.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쭉 라인을 따라 저리게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왼쪽에 디스크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척추를 압박을 하면은 찡 하고 저리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네, 맞죠. 그다음에 이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각 피부 분절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신경 같은 경우는 요 두 손가락을 좌우하고요. 7번 신경 같은 경우는 요 두 손가락을 좌우하고 8번은 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각 피부 분절에 따라서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탭 같은 거가 있는데 하나를 딱 키면은 한쪽만 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추 디스크가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사실은 이제 검사에선 잘 안 나와요. 뭐 MRI 찍었는데 멀쩡한데 팔이 저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흉곽 출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목 앞쪽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눌리냐면은 자세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여기 사각근이라든가 흉쇄요들근이 짧아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대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좀 짧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팔이 저리거나 손목이 저리고요. 어떤 또 특정한 자세를 하면 손이 더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네. 이러면 이제 손이 좀 저리는 경우를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팔꿈치 밑으로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예. 왜 우리 이제 옛날 의자, 걸상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찌릿하면서 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찌릿찌릿하죠. 예, 예. 그 찌릿한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꿈치 터널을 지나는 곳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을 눌릴 만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 이제 4, 5지로 신경이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리는 느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중신경이 눌리면은 특징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 손목 이하로만 저립니다. 이 예. 위에서부터 저리는 게 아니라 손목 이하로 저리고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이렇게? 하고 30초 이상 있으면은 이 정중신경이 자꾸 눌리기 때문에 막 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추 디스크를 치료하는지 이 네. 부분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 경추라는 게 결국은 기둥이에요. 네. 근데 이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디스크가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기둥을 제일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잡고 있는 게 근육이거든요. 네.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근육을 풀어주는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신경을 눌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위를 찾아서 침을 놓던가 아니면 이제 약침을 놓던가 해서 이제 그 부위를 좀 해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추나라는 걸 하죠. 네. 추나를 하면은 어떤 림프 순환이라든가 신경 순환이 좀 원활해지면서 이런 어떤 경추 디스크의 호전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해주신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이런 그 신경들이 딱 눌려서 딱 붙어서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신경 포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딘가 신경이 가는 길이 좀 좁아져 있고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든가 아니면 조직이 비후해서 좁아지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침을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침이나 벌침을 놓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침이라고 해서 칼같이 생긴 침이 있어요. 좀 두꺼운 네. 거죠. 예, 두꺼운 침, 네. 아픈 침.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박리를 시켜주면은 신경 순환이 좀 원활해집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초음파들을 좀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를 봐서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초음파 유도하에 어떤 약침이나 도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경포착 질환의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손 저림은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특정 질환의 시그널이다.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손 저림 부위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